그때 당시에 이제 뭐 개헌 문건으로 뭐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을 한다. 그 말인즉슨 결국은 이제 국회를 봉쇄를 하고 국회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었다. 그쵸. 라는 부분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하나의 퍼즐이 될 수 있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하나의 또 중요한 그런 이제 증거 자료로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아까 뭐 최 교수님하고 이 변호사님은 사형 구형을 예상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란 특검이기 때문에 내란을 기정사실로 하고서 구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할 때 무기징역이 저는 구형이 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인다. 그 5개 기동대로 강문을 지금 다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그제? 예, 문별로 지금 지금 다 배치해놨습니다. 지키고 있는데 예.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야당 국회의원이 출근한다든지 예. 그런 것을 막아라 그런 건 아니잖아.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차단하라고 170하고 저희한테 를 했습니다. 서울청에서. 와, 씨. 그러면 예. 국회를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다 차단하라? 예. 애초에 국회를 보호하라는 목적이 아니고. 예. 경찰인 거 티나지 않게 사복으로 해라. 네. 뭐 형사조끼 이런 거 입히지 말고. 네. 뭘 체포하는 거예요? 누구 체포하겠냐? 국회 가면. 네. 사실 이런 정황 녹취가 이 재판에 처음 공개가 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특검이 계속 이런 녹취를 틀었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이 야당 국회의원이 출근한다든지 그런 걸 막아라 그런 건 아니잖아. 근데 요지는 막으라고 한 거예요? 라는 거죠. 모든 사람 다 차단하라고 지시했어요. 서울청에서. 와, 이럴 수가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다른 녹취도 또 틀었죠. 같이 볼까요? 이거는 이제 이 국회 경비대 간부들 간의 이 얘기인 겁니다. 어디 지시받았다고? 상황실에서 지시했습니다. 그럼 국회에 들어온 사람 모든 사람 차단하라고? 애초에 국회를 보호하는 거 아니야? 네. 예. 다 막으라는 거예요. 보호가 아니라 라는 얘기를 하니까 와, 말문이 막힌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경민 변호사님, 이게 사실 재판이 지금 여러 번 지금 진행이 됐거든요. 진행이 되면서 처음 나온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마지막에 이런 이 녹취를 다시 한번 또 튼 거는 이게 이번 사안의 핵심입니다라고 강조를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재판에 있어가지고 여러 증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증거들에 있어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당시에 이제 군 수뇌부라든지 아니면 이 경찰 간부들의 그런 진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계엄을 모의를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각 상피고인들 사이의 이제 진술 이런 내용들이 증거로서 가장 중요하고 사실 이제 이 지금 나왔던 간부들 간의 통화 내용은 뭐 아주 유력한 증거라고는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때 당시의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또 유력한 참고 자료나 아니면 뭐 증거로서의 가치도 가진다라고는 볼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결국 이제 뭐 특검에서도 이제 현출을 시켰다라는 말은 모든 증거를 다 제시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때 당시에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지시가 위에서부터 쭉쭉쭉 내려왔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전달을 못 받았을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이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위에서부터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결국 이제 실질적으로 이 역할을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저 역할을 수행을 하고 그런 내용의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겠느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나중에 뭐 나아가서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개헌 문건으로 뭐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을 한다. 그 말인즉슨 결국은 이제 국회를 봉쇄를 하고 국회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었다. 그쵸. 라는 부분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하나의 퍼즐이 될 수 있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하나의 또 중요한 그런 이제 증거 자료로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접 증거가 되지 않더라도 지금 특검은 이런 관련 일련의 정황들을 다 일괄해서 다 오늘 결심 전에 다 어떻게 보면 턴다, 다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으로 공개한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오늘 과연 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 뭐가 나올 것이냐 알 수 없는 가운데 근데 이 오늘 있는 결심 공판이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 한 명만이 아닙니다. 무려 8명이나 된다라는 거죠. 누구 있는지 아직 약간 준비가 좀 미비한 상황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도 오늘 구형 대상입니다. 근데 김용현 전 장관
이 본인의 변호인단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같이 볼까요? 답은 이미 정해진 재판이다. 그러나 나는 두렵지 않다. 변호인단은 대통령 변호인과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싸워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유애국 시민들이 여러분들의 변론을 보고 용기를 얻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 어차피 중형이 나올 거 예상은 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변호인들 당신들이 이렇게 막 재판부랑 막 이렇게 강하게 나가고 하는 걸 보면서 오히려 시민들이 힘을 얻으니까 더 이렇게 뭐 열심히 좀 해주세요. 용기를 다 얻고 있거든요.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윤영걸 대표님, 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재판장에서 소란을 피워서 구금 조치까지도 사실 이 지시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거 의뢰인한테 이거 도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의뢰인이 오히려 약간 좀 더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 뭐 변호인이 변호를 한 게 아니라 네. 오히려 판사하고 싸움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구형량이 나오는데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비슷한 구형량이 좀 나오지 않을까. 비슷하게 나오거나. 오히려 그 지지자들만 보고 재판을 했지 판사를 보고 재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싸워달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센 구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까 뭐 최 교수님하고 이 변호사님은 사형 구형을 예상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란 특검이기 때문에 내란을 기정사실로 하고서 구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라 할 때 무기징역이 저는 구형이 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내란이라는 거는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뭐 국헌을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리고 비상이라는 상황을 판단하는 것도 대통령의 판단 영역이에요. 그리고 12.3 비상계엄 때 폭동이 있었던 건 또 아니거든요. 그때도 국회도 정상적으로 가동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형을 구형하거나 무기징역을 구형하거나 네. 결과적으로는 큰 판사 판단하는데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 사형 폐지 국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국론을 너무 나눠져 극한 최고 센 게 사형 아닙니까? 뭐 흉악범이나 뭐 나라를 어떻게 보면 팔아먹은 사람한테 하는 그 사형인데 네.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뭐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네. 그래서 구형은 저는 무기징역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